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이고, 오늘 주제는 아비투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오라, 그 전반적인 분위기, 그 사람의 생각하는 어떤 마인셋,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뭐 표정이나, 뭐 걸음걸이나, 이 전반적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후광 전체를 일러서 아비투스라고 요새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비투스를 알게 모르게 약간씩은 느끼고 있었어. 뭐 예전에 우리 집 앞에 음 어떤 아주머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굉장히 말씀이 빨랐거든.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말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거의 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진짜 따발총 연사하듯이 따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는데, 막 듣는 내가 숨이 가빠서 넘어가겠더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굳이 빨리 할까? 근데 반대로 우리 엄마는 그렇게까지 말을 빨리 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분 앞에서 더 천천히 이야기를 했어. 마치 그분을 안심시키듯이. 근데 어린 내 눈에도 보이는 게, 그 말 빨리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약간 격이 낮아 보였고, 우리 엄마는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격이 있어 보이더라고. 평소에 우리 엄마랑 다르게. 그래서 저렇게 말 속도 하나가 빠른 거랑 느린 거랑 가지고서도 굉장히 큰 어떤 사람의 차이가 갑자기 드러나네? 보여지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살다 보면 예를 들어 못생긴 여자들이 있고 또 예쁜 여자들이 있어. 그 여자들을 심지어 얼굴을 보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보통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 저 사람은 예쁘겠다. 아니면, 아, 저 사람 되게 좀 약간 못생겼을 것 같아. 이거를 얼굴을 심지어 보지 않고 그 소리만 듣고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신비한 인간의 능력인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빅데이터가 이제 그 직감을 발휘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좀 이제 아무래도 못생긴 여자들이 좀 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 크고 재지고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반대로 또 예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빠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하고, 또 쓰는 단어들도 그렇게 막 거칠은 단어들보다는 좀 이제 그 고르고 고른 정제된 예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지. 왜 그런 차이가 이렇게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만약에 내가 못생겼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이목을, 주의 집중을 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기껏 내가 말할 찬스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말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또 내가 말하면은 잘라버리니까, 조금이라도 이 한정된 주의가 집중된 내 말할 턴에 내 할 말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다 말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 게다가 이제 자극적인 표현으로. 그렇게만 해야 내 말이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뭐 따발총처럼 빠르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지. 어차피 내가 천천히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나한테 주의 집중을 할 테니까. 그럼 나는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그러면서도 정제된 표현을 쓰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전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를 형성하게 되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뭐 외모나 이런 외적인 걸 떠나서 그 지식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뭐 그렇게 멍청한 편은 아니었어. 뭐 한글도 한 3, 4살? 4살쯤에 떼서 그때부터 책을 스스로 찾아 읽고 뭐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슷한 동등한 조건의 어떤 환경에서는 그래 뭐 정규 수업을 들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남들보다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대학에 가서 굉장히 좀 약간 그 충격을 느꼈던 어떤 클래스가 하나 있었거든. 경제학 시간이었는데, 어, 그 교수님이 이제 경제학 뭐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학생들하고 자유 토론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거기에 끼지를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거니와 뭐 내가 그러니까 그 나는 정치를 뭐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뭐 그 경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도 있지만 뭐 내가 놀랐던 거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나랑 동기인 뭐 동년배의 남자애가 굉장히 편안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어떤 그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주택 시장의 상품성 또는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투자 뭐 이런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하고 거의 뭐 자기 아버지하고 주고받듯이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걸 나는 목격을 했어.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지. 저런 건 수업 시간에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저 교수님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된 지식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경험을 사실은 했었거든. 이거는 이제 정치학 수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를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정치에 대해서 뭐 밥상머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얘기, 그다음에 뭐 지금 정치 지금 흘러가는 뭐 환경,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뭐 예측,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큰아들이고 하니까 뭐 같이 뒷산을 올라가거나 약수터에 가거나 그렇게 뭐 같이 1시간, 2시간씩 왔다 갔다 산책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그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셨고 나는 이제 아버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조금씩 익숙하게 남들보다는 내 동생보다는 특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대학에 들어오니까 정치학 뭐 원론 그런 수업 그런 거를 들어갈 때 남들은 조금 뭐 약간 힘들어할 수 있었을지언정 나는 그런 그 정치의 어떤 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내가 말했었던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만큼이나 편안하게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분명히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 그렇게 교수님하고 편안하게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야기를 했었던 그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뭐 아버님, 어머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랑 굉장히 그런 쪽으로 대화를 많이 했을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그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거랑 논외로 그 친구의 가정 환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가, 그 부모님이 어떤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가가 굉장히 그 아이의 어떤 그 뭐랄까 백그라운드, 경제 지식, 그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중산층 아니면 중하류층, 하류층 이런 쪽에서 관심이 제일 많고 접근하기도 쉬운 쪽이 정치 쪽이야. 사실 경제학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그 상식으로 접근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분야도 아니고 뭐 투자 뭐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던가 이 각각은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약간의 진입 장벽이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4, 50% 정도는 무주택자고 등기를 쳐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그 자녀들은 사실 그런 어떤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적거든.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부모님이란 말이야. 부모님이 만약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 좀 약간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자녀도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물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는 종교를 따라 믿거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어떤 투자나 뭐 부동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올바르지 못한 어떤 그 투자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그거를 깨트리고 새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본인이 엄청나게 뜻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그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극복해서 엄청난 그 의지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분명히 아마 그런 과정을 겪을 거고, 내가 요새 느끼는 거는 우리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 보면 내가 그 되게 동경했었던 어떤 그런 인격들을 얘들은 나보다 되게 어린 나이인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좀 닮고 싶어 하는 상류층의 아비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말을 굉장히 뭐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발음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제 늘 미소를 장착하고 뭔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어떤 상류층, 그런 좀 그런 분들의 모습인데, 요새는 아마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이 상류층일 때,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일 때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나보다도 오히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뭐 후배들이 많아서, 아 진짜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선진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아비투스 자체를 높은 어떤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구나, 내지는 그분들의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 또 굉장히 이제 뛰어난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이제 그래서 너한테, 이건 지금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잖아. 나는 지금 이 영상 자체를 내 세뇌용 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독자는 나란 말이야. 청자는 나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비투스는 타고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꿀 수가 있잖아.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러려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명심해야 되는 게, 일단 그런 높은 닮고 싶은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최대한 찾고 가능하면 만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환경에 푹 빠지고 젖어들어. 그런 어떤 분이 계시면 그분의 뭐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본다거나, 그분의 어떤 그 말씀, 표현 이런 거를 계속해서 뭐 따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세계 자체에 완전히 녹아들 필요가 있어. 익숙해져야 돼. 왜냐하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거든. 그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부자가 거기 그 무리에 들어가면 불편하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를 해칠지도 모르고 대화가 잘 되지도 않고, 근데 부자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을 이야기할 때 맞장구 쳐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지는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더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너가 만약에 상류층에 속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정말로 되고 싶어 하는 먼저 롤모델을 찾고 만나고 빠져들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나는 그 경험이 있잖아. 내가 되게 존경했던, 그러니까 되게 닮고 싶었던 그런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일단 우연찮게 인생은 어떻게든 간에 우연찮은 어떤 되게 그 예상치도 못한 만남에서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어떤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데, 나는 예전에 해군 장교 시절에 부산대 쪽에 놀러 갔을 때 우연히 홍정욱 의원의 강의를 부산대에서 들은 적이 있어. 정말 우연찮게 들었지. 근데 그 사람을 되게 지근거리에서 바라봤었는데, 정말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지만 영어도 너무 잘하지. 근데 일단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표현도 굉장히 이제 진중하면서도 유머가 있고, 저런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여유가 있고,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저렇게 울림 있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용에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 1시간 반이었나 2시간이었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긴 시간 동안 완전히 몰입해서 빨려 들어갈 정도로 논리 구조를 굉장히 잘 짜서 이야기를 진행했었던 게 기억이 나.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렇게 그 무르르듯이 논리 전개가 예술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비슷한 경우로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 그 고대 총장님 하셨던 염지호 교수님 수업을 내가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꿔준 그 몇 안 되는 강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정말 최고의 강의였고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데, 염지호 교수님의 그 인자하시면서도 어떤 미소 띈 모습과 중후한 발성과 그 해박한 논리와,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하나의 강의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있는 빨려 들어갈 듯한 어떤 그 논리 구조, 그런 걸 보면서 아, 상류층은 저런 것인가. 왜냐면 그분은 또 게다가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다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입양해서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기도 하셨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한테 와서 질문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교수님 방문을, 내가 원래 다른 교수님한테는 찾아가서 여쭤본 적이 없는데 뭐 가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정말 뭐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뭐 차도 한 잔 주시고, 안에는 연구실 안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도 흐르고, 그분은 굉장히 이제 나도 너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되게 성심성의껏 내 그 하찮은 질문인데도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나는 굉장한 어떤 감동을 느꼈었는데, 나도 어떤 저런 인격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닮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찾고, 성공한 사람들, 뭐 투자 아니면 뭐 그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에 녹아들자. 그러면 너 또한 그런 아비투스를 장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노력들이 너를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나는 확신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